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8일 법원 경매 전문기업 GG옥션이 발표한 10월 경매 동향 보고서를 보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달인 9월보다 4.9%포인트 상승한 119.9%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평균 응찰자 수는 8월 8.1명과 9월 7.2명보다는 줄어든 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청약 물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일반 분양 공급 물량은 12개 단지 2,440가구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분의 1 수준입니다. 일반 분양 공급이 감소하면서 올해 서울 지역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63대 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 및 민간업계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과 수도권 등의 지자체가 기본형 건축비를 별도 고시 없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으며 가산비도 권장 조정률에 따라 조정하고 기부 체납 인정 범위도 확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김지우입니다.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뜨거운 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돼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도 나왔다고 하네요.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관련한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아래에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서울경제부동산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후에 부동산에 대한 최신 정보와 궁금한 점들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하실 때 이 점 꼭 주의하셔야겠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첫 순서는 강남부동산 투자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영신 소장님이 서울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 개정을 주제로 강의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5월에 발표된 내용과 이제 연결된 내용이고요. 5월 26일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재개발에 관련된 6대 규제 이걸 철폐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거지수라든가 기본적인 용적률, 2종의 7층 이하 이런 것들 불합리한 조건의 재개발 규정을 조금 없애서 민간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조금 더 많이 길을 열겠다, 그런 내용이겠죠. 아무래도 민간 재개발이나 재건축들이 활성화가 돼야지만 실제적으로 물건 공급은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물량 공급이 빨라지고 입주 물량이 그만큼 확보가 되면 당연히 가격은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5월 26일 날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6가지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대 재개발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집값 자극이 덜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들 이렇게 개선권의 재개발 규제 완화책을 우선으로 한다. 그 내용이고요. 구역 지정의 장벽이었던 주거 정비 지수제를 이제 폐지를 했죠. 그리고 공공기획 전면 도입해서 지정 기간 이제 재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지정이 되는 데만 한 5년 걸렸는데 이걸 이제 2년으로 단축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동의라든가 민주적 절차 강화를 하고
간소화라든가 노후도 심각한 해제구역은 신규로 지정하겠다. 새롭게 지정하는 지역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죠. 지금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됐던 것만 제가 기억하기로 한 600군데가 넘는 지역이었고요. 그중에 거의 한 90% 정도가 다 지정이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다시 재지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 규제 완화해서 2종의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7층 이하라는 규제가 또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대부분 다 사업성을 완화한다. 그리고 2025년도까지 재개발 물량 13만 가구, 그다음에 추후 이제 재건축도 발표를 했었었죠. 거기서 11만 가구에서 총 24만 가구 정도를 서울 지역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는 주거 정비지수자가 폐지가 됐고, 그다음에 신속 통합 기획하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거는 이미 9월 23일 날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 규제 완화는 이제 10월 21일 날 이미 끝난 거고요. 그래서 6대 방안을 위한 어떤 제도 개선을 마무리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이제 압축할 수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2종 7층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거를 2종의 이제 등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하게 되면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7층 이하라는 규정이 따로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7층 이상은 못 짓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을 2종으로 바꿔주고 정비사업, 재건축이나 재개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대상 아파트 또는 5,000평방미터 또는 5,000평방미터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 되는 세대들은 무조건 다 이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공공기여 비율도 그만큼 또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공공기여 비율이 기존에 10% 정도는 공공시설물들을 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삭제를 해버렸고요. 아예. 그다음에 용적률 같은 경우도 기준선과 허용선, 그다음에 상한선이 있는데 기준선은 이제 170% 정도 기준을 잡되 허용은 이제 190%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상한 최대 맥시멈으로는 250%였는데 이 부분에서는 상한선은 그대로 두고 기준선과 허용선을 현재 20% 또는 10%씩 각각 올렸다. 그 얘기는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실제적으로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물량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동산 시장을 물량 확대에 대한 부분을 그만큼 사인을 많이 준다는 얘기고요. 근데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비주거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주거 비율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은 일정 부분의 상업시설을 만들어라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상복합 같은 경우도 보통 현재 2층, 3층까지는 무조건 상업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현재 실제로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공공정기사업 이건 다 포함된 거고요. 재건축, 재개발, 정비지원, 신속통합 기획을 해서 비주거용도 시상층 설치 비율 용적률의 10% 이상은 무조건 맞춰라. 그러니까 최대 용적률이 있으면 이 용적률에서 10% 정도는 무조건 상업시설로 비율을 맞춰라라는 비율을 5%로 줄인 겁니다. 그럼 나머지 5%는 뭐가 되느냐? 현재 주택이 되는 거죠. 그만큼 실제적으로 주택 공급량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심사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용도지역의 상향 기준 및 예외지역,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무조건적으로 2종 7층 이하는 무조건 용도지역을 2종으로 바꿔줍니다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현재 실제적으로 봤을 때 기준 같은 경우는 2종의 7층 이하 같은 경우는 2종의 같은 형태의 2종의 7층 이하 일반 주거지역 이상과 연접을 같이 붙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2차로 이상의 도로와 접할 것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종 같은 경우도 2종 일반 주거지역 이상과 2종 일반 주거지역 이상이 연접하고 현재 실제적으로 구분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2차로 이상의 도로가 접할 것.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떤 판단 기준이 있는데요. 3종도 마찬가지고요. 3종 같은 건 3차로 이상의 도로가 접해야 되고 준주거 같은 경우도 250m 이하의 간선도로가 접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도로에 관련된 조건들은 대부분 다 개발 후 조건입니다. 개발 후 조건, 그러니까 개발되기 전에 도로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개발된 후에 도로를 어떻게 확보할 건가에 관련된 설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현재 그 조건으로 들어가고 이제 간선도로에서 당해 사업부지까지의 진입도로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종의 7층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으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못하는 경우는
구릉지 표고 40m 이상, 경사도 10도 이상의 약간 높은 지대. 그다음에 현재 중점 경관관리구역 중에 역사도심이라든가 한강변, 표고 40m 이상 또는 주요산, 표고 40m 이상의 고도지구 자연경관 지구내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좀 말이 어렵죠. 중점 경관관리구역 같은 경우는 경관관리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서울시 안에 있는 전철 역세권 주변은 대부분 다 경관관리구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철역 주변으로 상업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을 신축하더라도 경관의 어떤 그 주변의 경관과 어울리게끔 어떤 설계를 해달라는 얘기고요. 그만큼 경관의 중요성을 많이 따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관관리구역의 역사 도심, 전철역 중심의 도심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한강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지역은 실제적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을 못한다라는 얘기고요. 뭐 녹지지역이나 전용 주거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고도구역 뭐 이런 지역은 당연히 안 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2종이면서 7층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지역은 예외로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충수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 서울시 지역의 주거지역이 약 한 43% 정도 됩니다. 전체 용도구역 안에서 43% 정도가 현재 서울시 지역의 주거지역이고요. 그 43% 안에서 2종 7층 이하 주거지역 비율이 무려 61%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건물들이 들어설 수가 없는 조건들이고요. 일반 주거지역이 대부분 다 7층 이하로 이제 규제가 잡혀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층에 15층, 20층짜리 건물을 짓게 되면 그만큼 공급량 늘릴 수 있는 부분도 그만큼 저해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을 현재 2종 일반 수준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겠다. 또 최고 층수도 완화하겠다는 얘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적률로 달라지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기존에는 2종 7층 이하 같은 경우는 현재 용도지역을 만약에 2종이나 3종 일반 주거를 바꿀 때는 170%와 190%, 250%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기정의 이제 규정 내용이고요. 이걸 어떻게 변경을 했냐면 기준 용적률을 190%까지, 그다음에 허용 용적률을 200%까지 올려줬기 때문에 상한선은 지키되 당연히 높은 건물이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조건을 이제 열어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공급량에 그만큼 방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공급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는 현재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방안이 나왔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용적률 기준 및 공공기여 비율, 공공에 기여하는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 기부 체납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높은 수익세가 올릴 수 있는 조건들이 당연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1종이라든가 2종, 3종부터 해서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1종 일반 주거지역은 보통 용적률이 4층 이하죠. 2종 일반 주거지역은 7층 이하일 테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에 7층 이하 규제가 아닌 지역은 25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손해가 많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3종 같은 경우는 35층, 그다음에 준주거 지역이 50층까지 질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50층까지 올라가는 건물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대부분 다 35층 정도로 현재 재건축 같은 경우도 이제 규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상에 했을 때 공공기여를 비율을 어떻게 잡았느냐. 실제적으로 이제 2종이라든가 2종 7층 규제를 용도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10% 이상, 실제적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없었던 부분을 기존의 10% 이상이라든가 또는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0% 이상 또는 기존의 15% 이상 정도만 맞추게 되면 아무래도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공공기여 비율도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이제 어떤 그 비주거 비율 개선하는 부분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이 총 현재 10%에서 5%로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실제적으로 준주거라든가 상업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 다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시설 비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준주거 또는 현재 주거 형태의 주택의 공급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런 비율들이 더 줄어든다면 보통 주상복합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업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업시설 비율들이 일정 비율을 맞춰져 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이 된다면 주택 공급이 앞으로도 또 서울시에서는 좀 원활하게 되고 또 민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또 활성화가 되게 되면서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주택 입주 물량이 빨라지게 되면 당연히 지금처럼 집값이 오르는 형태는 좀 더 안정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의 이슈 진단 함께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지역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 9호선 언주역 역세권이고요. 3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립니다. 지역의 시세는 4억 5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 선을 예상합니다. 자, 강남구 논현동 지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부터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9호선 언주역의 최역세권이고요. 3분 정도 거리입니다. 3분은 한 4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신축이 완료됐고요. 세입자도 입주해 있는 이제 갭 투자만 하면 되는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를 보시더라도 위로 이제 푸른 색깔이 학동역이고요. 7호선이죠. 그다음에 이제 9호선 언주역, 2호선 역삼역, 그다음에 강남역과 연결되는 신분당선 연장선 뭐 이런 것들 전철역의 주변을 봤을 때도 층층이 봤을 때 바둑판 모양으로 이제 전철역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통 여건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업시설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거기에 국제로 복합지구까지 연결되는 9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에 또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높다 보셔야 되고요. 더 크게 보게 되면 반포 IC 구간이 변화가 생기죠. 서초 IC, 이제 잠원 IC부터 이제 양재 IC 구간이 지하화가 되면서 그 주변이 이제 앞으로도 또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주거지역 상업시설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주변이 이제 단순하게 교통노선만 지나가는 도로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고요. 경부 현재 강남역에서 연결된 신분당선 연장선 신사역까지 일단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신논현역부터 신논현역까지가 더블 역세권이 되고요. 학동역부터 언주역, 뭐 2호선 역삼역까지 따졌을 때는 전철역이 총 8개 정도. 건너편 쪽에는 이제 강남 차병원이 있기 때문에 걸어서도 이제 병원을 또 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굉장히 병원시설도 가깝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복합개발지구가 있는 삼성동 같은 경우도 연결된 라인으로 봤을 땐 전철역 2정거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 서초에 연결된 지점이다 보니까 강남역에 있는 대형 상권이라든가 또 그 주변 서초권역에 있는 어떤 기본적인 시설들, 그다음에 또 이제 강남공가 넘어오면서 삼성동이라든가 그 주변에 청담동 연결된 고급 상권을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면세점부터 백화점 시설들, 지하 쇼핑 공간들이 워낙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추가적인 유동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제 경관구역,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경관구역인데요. 그래서 그 주변들이 대부분 다 건물들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전철역 주변의 건물들이 굉장히 어떤 독창적이면서도 굉장히 예쁜 건물들이 많은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업무 상업지역, 근생, 주거, 복합지역 이렇게 또 용도가 또 변경될 수 있는 여건들을 용도 변경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노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주거지역도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이미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차병원 사거리 중심으로 봤을 때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 또 여성의학연구소 관련된 또 의료시설들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의료 관련 또 신축 건물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또 업무시설들이 확충화되면서 직장인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는 강남 일대, 특히 강남 서초 전역의 전 지역에 다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 지역의 최대 개발 규모의 어떤 복합 개발 지구고요. 그래서 송파부터 해서 연결된 탄천부터 한강 정비건역까지 진행되는 상층부 개발은 현대자동차와 무역센터가 이제 중심이 돼서 국제 교류라든가 포럼부터 해서 관광까지 같이 연결되고요. 현대사옥이 들어오면서 그 주변이 그만큼 또 직장 인구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됩니다. 지상 구간은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부터 해서 전통문화부터 마이스 산업, 국제 업무까지 연결되는 현재 말 그대로 복합 개발 지구고요. 지하 공간 개발 통해서 영동대로 통합 개발을 하면서 지하 6층까지 개발되고 그 주변에 또 6층까지 개발되면서 환승객이 또 늘어나면서 한 5, 60만 명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또 지하 공간 개발을 또 다시 추가적으로 해서 거대 지하 도시가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영동대로 통합 개발입니다.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가치는 높다 보시고요. 가격은 4억 5천만 원부터 5억 7천만 원까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임대는 3억 6천만 원부터 4억 2천만 원까지, 실투자 금액이 9천만 원부터 1억 5천만 원까지 소요됩니다. 임대 금액은 3천만 원, 보증 금액 월 120에서 140 정도 예상되고요. 대출 가능 금액을 최대로 1억 8천만 원부터 2억 3천만 원까지 잡았습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은 2억 4천만 원부터 3억 1천만 원까지 이미 임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갭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역세권이면서 9호선 라인입니다. 황금 노선이죠. 거기에 초역세권 평지 입지고요. 강남역과 서초권역에 있는 대형 상권 이용할 수 있고 또 투룸과 복층식 원룸에서 3룸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재 화장실은 2개가 갖춰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형태에선 희소 가치가 높은 신축 건물이다. 또 가격이 또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 가치라든가 경쟁력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지역 소개해드렸고요. 자세한 정보 궁금하시다면 0231532668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 강남구입니다. 역삼동 살펴보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이고요. 분리형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입니다. 지역의 시세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을 예상합니다. 자, 이번에도 강남인데요. 이번엔 역삼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부터 투자 전략까지 짚어주시죠. 테헤란로는 강남역부터 연결된 역삼역까지가 대형 상권이죠. 거기 주변에 테헤란로, 강남대로와 또 연결되면서 업무지구와 또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지구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요즘에 있는 벤처, 청년 창업가라든가 벤처 붐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지역이 또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투자 가치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됩니다. 강남역과 역삼역에 두 개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최역세권이고요. 딱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남대로와 연결되어 있는 신분당선 연장선 같이 이용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강남역 주변에 있는 대형 상권 그냥 걸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강남역에서부터 또 삼성도 복합개발지구도 그렇게 멀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라인의 연장선에 있는 개발 효과를 그대로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삼성과 롯데, 현대까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다 들어와 있는 현재 테헤란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주변은 대기업에 관련된 시설물들이나 그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여건을 이미 만들어 놓은 지역입니다. 또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다. 그 주변에 젊은 2030 세대들이 워낙 많죠. 요즘 2030 세대들이 그만큼 크게 또 작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대부분 다 미혼이면서 혼자 직장을 다니는 큰 집이 필요 없는 원룸이라든가 1.5룸이 필요한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교통노선이라든가 어떤 편의성을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혼자 사는 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주변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권이라든가 또 그 주변에 젊은 세대들이 유동하는 인구들이 그만큼 많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또 반포IC부터 연결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라든가 또 현재 강남대로 연결된 신분당선 연장선, 거기다 서초권에 있는 서초 법조단지라든가 또 역삼과 대치 권역에 있는 현재 교육시설들, 업무시설과 또 의료시설들, 행정시설들이 가장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거주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오랫동안 거주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거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그만큼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또 인프라도 워낙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지역은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 시세를 보시더라도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나온 건데요. 이게 봤을 때도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공통점은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시세 차익부터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현재 르네상스 현재 호텔 같은 경우도 업무 시설에도 별도로 35층짜리가 신축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업무와 숙박 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에는 이제 숙박 시설밖에 없었는데 업무 시설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그 주변이 이제 테헤란로 주변으로 업무 시설이 그만큼 확장된다는 얘기고요. 강남역까지 연결되고 삼성역부터 연결되는 지점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주변이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도 국제로 복합지구 말씀드린 대로 현대와 무역센터가 주축이 되면서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파생 기업들, 특히 이제 공연장, 호텔, 판매시설, 오피스까지 기타 기업체들까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동인구의 어떤 유입 효과를 굉장히 끌어들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교통시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GTX A노선, C노선, 그다음 현재 위례신사 급행철도 이런 것들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삼성역으로 모든 전철역이 다 이제 결집이 되는 겁니다. 그 주변을 봤을 때는 그만큼 활성화될 수 있는 여력들을 충분히 만들어놨다는 얘기고, 지하공간 개발 통해서 영동들의 통합 개발을 같이 이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플러스 알파로 계속 작용을 할 지역입니다. 투자 가치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역에서 강남역까지 또 용도 지역이 또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아진다.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상업시설도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초저가죠. 부가세는 별도고요. 임대금은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5,700만 원부터 8,300만 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 금액은 보증금 2천만 원 월 105에서 13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은 이제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당연히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실투자 금액은 5,7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로의 직장인 밀집 지역이면서 젊은 세대가 많이 이동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뭔가 임대 수요가 많고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노후 생활 보장하면서 여러 개 보유하시게 되면 이제 어떤 수익까지도 보장될 수 있으면서 시세 차익까지도 볼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에 대한 이야기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일단 수요가 풍부한 지역인데다가 인근의 여러 가지 호재들 덕분에 유입 인구 더더욱 기대할 수 있는 앞으로도 유망한 지역이니까요.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좀 관심 있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이 수익형 부동산 유망 투자처를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전화 상담 진행합니다.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02-3154-2668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박영신 소장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발빠르고 정확한 정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사님과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는데 자금이 좀 많이 들죠. 똘똘한 투자처를 하시려면. 근데 오늘은 저렴한 금액으로 똘똘한 투자처. 강남구와 서초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똘똘한 투자처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정보 체크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 살펴볼게요. 강남구 역삼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의 역세권이고요. 투룸구조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역의 시세 5억 7,500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선을 예상합니다. 자, 강남구 역삼동 지역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부터 주변의 생활 인프라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역삼동 하면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될 곳이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뭐 이쪽 지역은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삼성역 부근, 대치동이라든지 청담동이라든지 삼성동이라든지 뭐 압구정동 일부 지역 이런 지역은 힘든데 그래도 바로 옆에 대치동 옆에 있는 역삼동이 그래서 요즘 좀 핫 이슈로 많이 눈여겨보는 곳입니다. 뭐 이뿐 아니라 뭐 논현동도 많이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우선 왜 그래야 하나 이쪽이 업무지 밀집 지역입니다. 업무지 밀집 지역이고 이 주변에 이쪽 그 강남을 선호하는 이유가 다 보면 교통 잘 돼 있죠. 또 업무지가 가장 많이 있는 곳입니다. 강남 상구 쪽으로 서울시의 약 4분의 1이 일자리가 몰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쪽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넘사벽이라고 그러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다. 이런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고
게다가 이제 아파트는 거금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전세를 활용해서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쪽의 업무지는 삼성역을 중심으로 해서 테헤란로 벨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쭉 일자리가 벨트처럼 양쪽에 메타세콰이어 그 나무처럼 우뚝우뚝 솟아 있어요. 그래서 낮에도 햇빛이 잘 안 드는 곳입니다. 그만큼 높은 그 일자리 벨트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일자리 벨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일자리 숲으로 바뀔 겁니다. 삼성역 쪽에 이만한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역의 일자리 파생이 약 120만에서 130만까지가 더 생길 것이다 예측을 하는데 지금 현재도 그 정도인데 앞으로 배가 생기는데 주택은 한정적이죠. 강남의 주택은 계속적으로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이쪽 지역으로 강남 영동대로 지하도시라든지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안지 이쪽 지역으로 120만, 130만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주거지역 쪽이 그 희소 가치가 있고 더 앞으로 이뿐 아니라 사실은 강남은요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자꾸 생깁니다. 이쪽에 롯데칠성 음로 부지 개발, 정보사 부지 개발, 양재 우면 또 R&CD 개발 특구 지역, 또 이쪽에 보면 사당 환승센터, 남부터미널 리모델링, 또 여기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또 수서 역세권 개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갈증 느끼는 주택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지역으로 투자처로서 손꼽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강남구 역삼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삼동 지역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외에도 계속해서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인구 유입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호재 소식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개발 부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이쪽에 서울에서도 가장 크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왜 그러냐?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지금 롯데타워보다 15m가 높고요. 연면적은 3배로 더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중심으로 영동대로 지하 개발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하 도시가 있는 그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하 6층까지 지하 도시가 크게 자리 잡게 되고요. 코엑스까지 연계되죠. 또 물론 업무단지,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 수변 문화공원, 또 종합운동장까지 다 같이 개발이 연계돼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큰 개발 호재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이쪽에 이제 앞으로 삼성동은 우리나라만의 도시가 아닙니다. 국제 도시가 되죠. 왜? 이렇게 통합사옥, 우리나라 가장 큰 높이의 이 건물이 세계적으로도 10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정도 되면. 계속적으로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뭐 전시 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이런 것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오고 세계적으로 국제회의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만큼 강남, 삼성동 주변이 그만큼 크게 가치가 상승된다 보시면 되겠고 또 삼성동에서 봉은사역까지 지하로 이 거리가 꽤 되죠. 근데 지하로 연면적 우리가 잠실 야구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구장의 약 30배 되는 이렇게 지하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물론 뭐 역사 이런 GTX, AC 노선 들어오고 위례신사선, 뭐 KTX, SRT 다 들어옵니다. 뭐 또 2호선, 9호선 이렇게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앞으로 이쪽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약 뭐 100만까지 예측, 60만에서 100만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게다가 요 지점에 또 서울광장의 2.5배에 달하는 넓은 광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강남의 행사라든가 볼거리들이 많이 제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르네상스 호텔 이번에 이제 준공이 됐죠. 그래서 이 37층, 35층으로 일자리는 또 하나 또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예전에 삼성타운 바로 옆에 이제 건립이 될 예정에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쪽과 연계돼서 계속적으로 종상형돼서
이 서초역, 교대역, 서초역까지, 강남역에서 교대역, 서초역까지 또 우뚝우뚝 높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양재동은 최첨단 산업이죠. AI 연구단지가, 대기업 연구단지가 지금 다 이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대기업도 탑 5죠. 가장 우리나라에서 어디다 얘기하면 다 알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또 이제 앞으로 이쪽에 카이스트 대학원, 그것도 AI 대학원입니다. 로봇 산업이죠. 어떤 분은 AI 대학원 또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이 있는데 로봇 산업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크나큰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산업이 이쪽으로 들어온다. 게다가 이런 연구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양재동이 아니라 영재동으로 바뀔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게다가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고속도로죠. 고속도로를 지하화가 되면서 지상은 이렇게 쾌적하게 가림판 다 없어지죠. 예. 게다가 이렇게 강남구와 서초구가 왔다 갔다 편하게 이동을 하면서 강남은 또 쾌적하게 더 아름답게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강남, GTX의 수혜지는 강남입니다. 가장 큰 수혜지죠. 여기 삼성역에 A노선, C노선 들어오고 양재역이 C노선, 수서에 A노선이 들어옵니다. 이 양재역의 C노선을 눈여겨봐야 할 곳이, 왜냐하면 이쪽에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난답니다. 마곡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예측을 하기 때문에 요 C노선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오밀조밀 다 모여 있죠. 원래 GTX는 역 하나 들어오면 1km 반경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모든 게 가치가 상승하죠. 근데 띄엄띄엄 들어오는데 여기는 몰려 있고, 모든 이 멀리서 지금까지는 1시간 넘게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를 강남까지 나와서 일 보기가 힘든데, 앞으로 GTX 20분, 10분, 20분, 30분 내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은 더 번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도 좋아지겠지만 강남이 더 커진다. 모든 척도는 강남 접근성이 몇 분이냐 그렇잖아요. 강남에 있는데 무슨 가장 수혜지죠. 그래서 위례 신사선 노선 또 생기죠. 강남은 사실은 바둑판처럼 어디나 다 역세권입니다. 근데 또 생겨요. 위례 신사선, 또 위례 과천선 이렇게 생기는데, 이렇게 다 좋은데 딱 하나 가치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죠. 예, 네,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역삼동 다세대 주택이 투룸입니다. 투룸 실사용 평수는 한 13평 정도 됩니다. 실사용 평수죠. 예, 그래서 5억 7,500에서 6억 5천인데 사실은 이 많은 돈을 갖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전세와 연계해서, 그렇죠? 전세와 연계해서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실사용 투자 금액은 5천에서 6천만 원이면 똘똘한 한 채 앞으로 더욱 빛날 수 있는 강남구 역삼동에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월세도 이쪽은 참 잘 나옵니다. 월세 보증금 5천인데 내가 좀 더 여유 있게 있다 그러면 조금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줄이면 됩니다. 근데 5천을 기준으로 150에서 170만 원 연금처럼 받을 수 있죠. 예, 게다가 대출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분은 실투자 금액 2억 9,500, 3억 4천, 우선 대출을 좀 활용하시다가 나중에 요거 메꾸면은 이렇게 꾸준히 월세 소득을 받을 수 있는 똘똘한 한 채가 되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에 대해서 지역 분석과 함께 시세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만나볼 부동산 정보 체크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은 서초구 양재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신분당선이 지나는 양재 시민의 숲역 역세권입니다. 투룸 구조 오피스텔이고요. 4억 5천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 정도의 시세를 예상합니다. 서초구 양재동 지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피스텔 하면 아주 작은 오피스텔만 생각하시는데, 요거는 주거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약 실사용 평수가 한 14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방 2개에다가 거실 있죠? 네. 거실 있죠? 또 화장실 있고 다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세대 주택하고 구조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이제 위치, 양재역이죠. 양재역하고
또 여기 양재 시민의 숲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지역은 뭐 학군 좋죠. 이쪽에 학군 잘 돼 있죠. 일자리 가까이 직주 근접이죠. 교통 잘 갖춰져 있죠. 더 중요한 것은 대치동 학원가가 인접해 있다. 자녀가 있는 분들, 그래서 뭐 자녀 한 분 같이 거주하시기에는 괜찮습니다. 14평 정도니까. 그래서 이렇게 학군 때문에 잠시 좀 살아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죠. 그렇다고 아이 학군 때문에 잠시 살아야 되는데 뭐 비싼 그 주택을 하기는 어려울 때 이거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쪽 지역 보면은 또 하나 좋은 거는 다른 거는 떠나서 자연 인프라까지 가까이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구룡산 있고 또 보면은 뭐 요 양재 시민의 숲역 있죠. 예, 바로 옆이 청계산, 우리가 말하는 청계산 입구역입니다. 그래서 주말 같은 때는 그렇게 뭐 등산도 힐링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쪽에 좋은 곳은 이 보시면은 또 그 가까이에 우리가 세브란스 병원도 이 도곡동이 가까이에 있죠. 또 삼성병원, 또 이쪽에 저 서울 이쪽 구룡산 있는데 바로 옆에 요 서울 삼성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합병원을 또 가까이 있는 것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 책임질 수 있고, 또 하나 양재천 공원이 굉장히 아름답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쪽에 강남 쪽에서 많이 심혈을 기울였는지 모든 운동이라든지 산책이라든지 뭐 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다. 게다가 자연 인프라까지 덤으로 가져가는데, 어떤 분은 여기 강남 끝 아닌가요? 산이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이 산 너머에 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내곡동 쪽으로. 게다가 이쪽은 이 강남 쪽은 조금 그 소득이 좀 높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이렇게 소득이 높은 곳은 주택 가격이 다 비쌉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고요. 앞으로 지금 이쪽에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든지 영동대로 지하도시, 잠실 마이스 단지 이렇게 큰, 서울에서 가장 큰 개발 호재 아니죠. 전국에서 가장 큰 개발 호재입니다. 앞으로 일자리가 120만, 130만. 지금 현재 강남의 일자리가 서울시에 이 강남 3구 쪽으로 약 4분의 1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쪽에 일자리가 지금만큼 더 늘어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도 주택이 굉장히 부족하죠. 근데 앞으로는 더 그 희소 가치가 더 있고 가치는 더 상승한다. 강남에 있는 주택 가치는 계속적으로 상승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떨어지는 경우가 여지껏 봤는데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작은 주택을 말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롯데칠성 코롱부지, 정보사부지, 양재 우면 개발 특구지역, 또 이쪽에 사당 환승센터, 또 이쪽에 보면 남부터미널, 또 리모델링 계획이 있죠. 여기 또 화물터미널 그쪽에 물류단지가 들어옵니다. 수서 역세권 개발도 크게 자리 잡고 있었고요. 제가 뭐 여지껏 떨어진 적이 없다고 얘기하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몇 년 사이의 얘기입니다. 몇 년, 지금 4, 5년 사이에 계속적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희소 가치는 더 있다. 이렇게 똘똘한 한 채를 원하시는 분 눈여겨보세요. 네, 일단 학군 수요가 풍부하고요. 생활 인프라가 아주 좋기 때문에 거주 환경 참 좋습니다. 여기 방금 잠깐 짚어주신 것처럼 호재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눈여겨보고 계실 것 같아요. 개발 소식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개발 호재, 가장 큰 개발 호재가 이제 여기 자리 잡고 있죠. 여기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중심이죠. 양쪽에 영동대로 지하개발, 코엑스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잠실 마이스 단지, 탄천 수변공원, 종합운동장 다 연계되어 있으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개발 호재인데, 개발이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면 당장 급한 게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은 그만큼 이 개발 호재만큼 따라와 주질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쪽은 아마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강남 지금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만의 강남이 아닙니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더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삼성역하고 봉은사역 이쪽에 지하 도시가 이렇게 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하 6층까지 뭐 지하에는 교통이 들어오죠. GTX, AC 노선 들어오고 뭐 SRT, KTX 또 여기 2호선 있죠. 2호선, 위례 신사선, 9호선, 봉은사역의 9호선까지 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 연면적이 약 잠실 운동장의 30배인데 거기뿐 아니라 이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지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또 여기 코엑스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코엑스도 한나절 보는 것 같아요. 코엑스 한 바퀴 돌고 점심 먹은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세계적으로 지하 또 여기 지하 도시 구경하러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성동은 앞으로 세계 무슨 뭐 국제회의라든가 아니면 관광지라든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고 또 게다가 볼거리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광장이 요 삼성동의 광장이 서울 광장이 2.5배 넓게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 가치가 많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강남역을 보시면 강남역에서 삼성타운 옆에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또 이쪽에 건립될 예정에 있고요. 이게 또 연계돼서 이 건설에 연계돼서 교대역 서초역까지 종상향돼서 또 이 테헤란로가 더 연결이 된다. 일자리는 더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서초구 이 정보사 부지 있죠. 서리풀 터널이 또 편리하게 연결이 됐고 또 이제 여기 서리풀 터널 정보사 부지가 4차 산업 관련돼서 블록체인이나 뭐 빅데이터 이런 핵심 산업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이제 서울 대표 문화예술 거점으로 또 다시 거듭납니다. 이 강남 쪽은 사실은 예술의 전당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술도 덤으로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양재우면 뭐 RNCD 특구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지역적으로 자꾸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양재 눈여겨보셔야 되죠. AI 연구단지, 대기업들 연구단지가 쏙쏙 들어오고요. 앞으로도 더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또 거기에 또 연계돼서 AI 대학원, 카이스트 대학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니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이쪽으로 양지역으로 2023년까지 오게 되어 있고요. 예정이고요. 게다가 이제 이쪽에 이뿐 아니라 강남 쪽 요쪽으로 양재 쪽, 뭐 수서 쪽 이쪽으로 AI 우리가 말하는 최첨단 산업, 로봇 산업이죠. 그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를 크게 움직일 수 있고 게다가 마곡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시 첨단 물류단지가 또 들어올 예정이고요. 첨단 물류단지가 오면 지저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첨단이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까지 완벽하게 되고 우리가 택배 있죠. 우리가 주문하면 2시간 전에만 주문하면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 더 편리해진 강남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수서 역세권이 뭐 3호선, 분당선, SRT, GTX-A, 위례시선, 수선, 광주선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역세권이 커지는데 또 이것도 통합적으로 뭐 상업 업무 모든 게 같이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지하로 빠르게 교통소통 빠르게 하면서 지상은 쾌적하게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뭐 이렇게 산책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남은 더더욱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요. GTX의 수혜지는 삼성, 양재, 수서 가장 수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모든 기준이 강남 접근성이 얼마냐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 신분당선도 또 연장 소식이 있고요. 위례 과천선, 수서 광주선 계속적으로 교통이 좋아지는데 단 하나 양재동 오피스텔 같은 경우 주거용입니다. 그래서 주택하고 거의 비슷하고 4억 5천에서 4억 6천인데 이렇게 큰 돈을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해서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만 있으면 똘똘한 오피스텔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투룸입니다. 투룸, 거실, 화장실 이렇게 다 있고요. 일단 월세를 활용하시려면 110만 원에서 130만 원 월급처럼 받아보실 수 있고
대출을 활용하실 수 있으면 실투자 금액 2억 4천에서 2억 4천5백 우선 대출을 받아서 활용하시고 나중에 갚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언제든지 와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양재동 지역 소식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김치영 이사님이 2022년 상반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1:1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치영 이사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김치영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 가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02-3153-2668 무료 문자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